기계 금속 재료 2강 수업은요,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대14 금속간 화합물하고 공정 상태도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앞부분에 이렇게 네모로 된 부분이 있죠. 이 네모로 된 부분이 공정입니다. 공정은 어딘가 보니까 두 쪽에서 곡선이 와서 움푹 패인 곳에 마주치죠. 이런 형태를 우리 공정이라 한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게 영표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성분이 위로 올라와서 만나지요. 이것을 우리는 금속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2-5에 보면 포정하고 공석 반응인데, 포정은 공정과 반대로 밑에서 두 개의 선이 올라가서 그 한 곳에 만났는데 거기에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거기서 만납니다. 이걸 우리는 포정이라고 합니다. 포정은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앞에는 알파라는 뭐냐면은 고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L입니다. 이거 왜 포정이라고 하냐? 알파라는 고체를 여기에서 액체가 포위하고 있다 해서, 결정을 포위하고 있다 이래서 포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공석 반응은 어떠냐 하면은, 이 금속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고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도 이상 높은데도 순철 같은 건 고체입니다. 여기에 네모로 된 게 이제 고체입니다. 이게 여기에 또 내려오니까 곡선이 두 개에서 공정처럼 움푹 패인 곳에서 만나지요. 이 고체가 있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공정이 아니고 뭐가 되냐면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깁스라는 사람이 상률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성분수는 C 또는 N으로 표시했고, 상의 수는 P로 표시했고, 자유도는 F로 표시했습니다. 물 상태도는요, F는 C 플러스 E 마이너스 P입니다. 왜 여기 2냐? 온도와 압력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속 상태도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압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온도만 적용하기 때문에 C 플러스 1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물 상태도를 두 개를 나타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 동그란 것이 수증기 영역입니다. 수증기 영역을 한번 봅시다. 직선으로 밑으로 내리면 온도가 내려가죠. 조건을 하나 변했는데도 수증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압력을 변해도 수증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 변한 겁니다. 이 뭐냐면 수증기 구역에서는 조건이 두 개 변해도 그 본래의 상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럼 여기에 얼음 구간에서도 조건이 2가 되고 물 구간에도 조건이 2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산하는 것도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유도 C 플러스 E 마이너스 P다. 성분은 물은 하나입니다. 조건이 이고, 상은 뭐냐면 수증기, 물, 얼음 구간에서는 상이 한 개입니다. 그래서 2가 됩니다. 계산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변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T점 있죠. 네모 크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이 삼중점은 뭐냐면은 기압이 0.006 기압이고요. 온도가 0.01도씨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온도와 압력이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조건이 변할 수 없습니다. 불변계입니다. 그래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C는 1이죠. 2는 그대로 되고 상이 여기에는 몇 개가 만나는 거 평형이라고 합니다. 수증기와 물과 얼음, 그러니까 고체, 기체, 액체가 다 만납니다. 상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금속 상태도도 마찬가지. 여기 직선이 있죠. 요 부분은 뭐냐면 수증기, 기체와 물, 액체가 공존하는 평형 상태도예요. 이게 지금 짧을 때는 경사져 있지만 이걸 무한으로 늘려버리면 요 네모가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즉 온도를 하나 변해도 그대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있을 때는 자유도가 1이다 하는 걸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이거와 관계없는데 현미경 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4단계가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은 거친 연마, 미세연마, 광택연마, 부식이 있는데 연마는요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식은 또 나중에 이제 부식은 왜 하느냐 하면은 그 현미경 조직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명암도나 이런 걸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부식액을 쓴다는 거 설명했죠. 자, 요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은 적어도 금속 조직을 보려면 10배 이상이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금속 상태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자유도를 했다, 그렇죠? F는 C 플러스 1 마이너스 B다. 자, 여러분 금속 상태도 이건 뒤에 또 상세하게 나옵니다. 요것은 기계 재료 관계 되니까 전부 다를 하지 말고, 자, 여기에 보세요. 곡선의 온폭 패인 곳이 있죠. 이게 뭐냐면 포정입니다. 포정. 여기에 온폭 패인데 요 있죠. 여기에 4.3 이게 공정이고, 여기는 감마 오스테나이트 이게 1000도가 넘지만 고체입니다. 고체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또 곡선 두 개 만나는 곳에서 내려오면 0.8%에서 내려오면은 공석이 됩니다. 어쨌든 철탄소 평형 상태도에서는 포정, 공석, 공정에서는 자유도가 이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불변계가 됩니다. 자, 그 점을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감마 오스테나이트,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Fe3C, 뭐 감마 Fe3C, 액체, 이런 구간에서는 자유도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선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도가 계산하라면 무조건 1이 됩니다. 자, 이 자유도를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공석점 자유도는, 자, 공석점 여기죠. F는 C 플러스 1 마이너스 P인데 성분이 여기에서는 F이고 여기에 갈수록 C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분이 철탄소 평형 상태도는 2개가 됩니다. 2 플러스 1은 정해졌죠. 상은 여기에서는 위에 뭐냐면 오스테나이트고요. 밑에는 알파 플러스 페라이트입니다. 알파 플러스 Fe3C가 됩니다. 이 알파, 이 페라이트하고 같은 말이고,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Fe3C가 됩니다. 3개가 됩니다. 그래서 0이 됩니다. 포정점도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공정점도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온도나 이게 성분이 딱 정해져 있는 거, 못 박힌 것은 무조건 변할 수 없다. 불변계다. 자, 여기에 그리고 이 상태도는 우선 내가 기계 재료 상태도에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도가 순철의 용용점 1538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금속 재료는 1539도입니다. 다 맞는데 여기에서는 이 온도를 우리가 하나를 기준으로 하자라고 이제 여기서 다시 포정 반응의 온도와 탄소 퍼센트, 공정 반응의 온도와 탄소 퍼센트, 공석 반응의 온도와 탄소 퍼센트를 여기에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도나 이 탄소 퍼센트가 여기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금속 재료의 걸 하나를 이해를 하면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6페이지입니다.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행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급냉을 시키는 걸 말하는데, 고온 조직이 천천히 중간에 변하면은 뭐 다른 조직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액체 상태에서는 이 금속이 잘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는데 이게 천천히 냉각하면은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 조직 액체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급냉을 해가지고 중간 변태를 없애고
A1 변태점이 723도입니다. 723도씨 이상일 때의 그 액체 조직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을 우리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밀러라는 사람, 밀러 지수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밀러 지수의 면은 어떻게 되냐면 길이의 역수가 밀러 지수입니다. 방향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방향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면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이 네모행의 원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빗금친면이 원점에서 x점까지는 1입니다. 1을 역수로 하면 1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y하고 이 빗금치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이고 z하고도 안 만납니다. 무한대분의 1입니다. 무한대분의 1은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00이 됩니다. 안 만나는 것은 무조건 0입니다. 만나는 것은 1이 되고, 자, 두 번째는 x도 1에서 만나고 x도 1에서 만나고 y도 1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1, 1이고 z하고는 안 만나니까 110입니다. 반대로 요 삼각형은 x, y, z 다 만나니까 1, 1, 1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게 100면하고 비슷한 것 같는데 x쪽에 여기 2분의 1만 왔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역수로 하면 1분의 2입니다. 2가 됩니다. 즉 이거 무엇을 말하느냐, x가 1일 때는 1이 되는데 2분의 1이 오면 2가 되고 말 3분의 1이 오면 3이 됩니다. 요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향은 여기에 보니까 요 작은 상자 요 모서리로 간다면 1, 1, 1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큰 상자 요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x는 여기서 여기까지 1이고 y, z도 1인데 y는 여기서 어디까지 갔냐면 y 이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 2, 1 방향이 된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또 전율 고용체 상태도와 공정 상태도가 있는데 이거는 지렛대 관계를 적용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율 고용체는 네모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액체 구간, 액상 구간, 액체 구간이고, 동그란 요 안에 고구마 모양 안에 있죠. 여기에는 뭐냐면은 액상과 고상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액상에서 고용체가 정출합니다. 완전히 섞이는 것을 고용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 밑에 있는 네모는 고용체. 고용체하고 고체는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두 성분이 잘 섞여 있는 걸 고용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보니까 선이 있는데 요거는 공정인데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이 냉각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요거는 그렇게 한번 보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요 A 성분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30%,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지렛대 관계니까 반대가 됩니다. 30이라는 것은 B가 여기서까지 30이고 A는 100에서 30 빼면 70이 됩니다.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쭉 내려오다가 이쯤 왔습니다. 이쯤 왔을 때는 뭐냐 하면은 액체에서 고체가 이제 고용체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액체와 고체가 양을 산출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점에서 액체를 구하라, 액상을 구하라 이라면은 여기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 양입니다. 70에서 10을 빼니까 60이고, 그럼 액체는 이 구간이잖아요. 그죠? 반대로 여기에서는 지렛대 관계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여기인데 고체 양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반대쪽의 양을 계산합니다. 액상 계산하면은 여기 전체가 70에서 1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6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액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70에서 뭐를 빼주느냐 하면은 70에서 30을 빼줍니다. 30을 빼주면은 이제
67%가 됩니다. 곱하기 하면. 고상은 어떻게 되냐면 70에서 10을 빼니까 60이죠. 그 다음에 30에서 뭐를 빼주느냐 하면 10을 빼줍니다. 30에서 10을 빼줍니다. 그럼 20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33%입니다. 어쨌든 이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지렛대 관계다 하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고용체는 아까 고체가 잘 섞인 걸 화합물이랍니다. 이거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공정은 서로 섞여가 청을 이루고 있습니다. 혼합물입니다. 이거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청상 혼합물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라멜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저는 고구마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율 고용체라고 합니다. 전율 고용체. 전율 고용체 형성 조건은 Mn 두 성분이 같은 형 결정 격자고 성분 원자 지름차가 적고 성분 원자 간 결합이 너무 크지 않은 걸 말합니다. 구리와 니켈은 면심 입방 격자고 비중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율 고용체를 형성합니다. 자, 여러분 2강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3강 수업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